자, 오늘은 수능 문장에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2학년한테 너무 좀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큰 딸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절대 출연을 하지 않겠다. 목소리만 출연하겠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만 여기 옆에 있어요. 네, 목소리만 지금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자, 이번에 도전할 과제는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고등학교는 특별하게 1, 2, 3학년 그렇게 큰 레벨 차이가 없죠. 그 안에서 이제 남아있는 지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수업하는 과정 중에서 되게 이제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제 학생들,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저희 딸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했죠. 어제 잠깐 한 10분 정도 했나? 했고, 지금 이제 일요일인데 지금 이제 용돈을 주면서 우리 1학년 막내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2학년이니까 안 되고 우리 지금 6학년 친구한테 지금 SOS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빠가 1단계가 있다 그랬지? 1단계 영작하는 방법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나면 프리포지션 나온 이렇게 붙이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전 시간에 했던 거 비교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 막내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 그냥 주인공이 하다, 문장 끝나고 뭘 붙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이렇게 어법적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이 품사가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저희 딸뿐만 아니라 저희 딸하고 같이 배우는 아이들도 다 똑같이 지금 영작하는 기본 공식, 그러니까 구구단 같은 공식은 다 공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자기가 단어를 넣었을 때 맞는지 틀린지 그걸 검증하기도 하니까 약간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조금 늦어져요.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검증이 좀 빨라지면 이제 정확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단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1단계부터 하자. 주인공이 주어, 동사, 목적, 문장 끝나고 프리포지션 나오라고 애드버브 기억나지? 요렇게 하는 순서인데, 자, 시선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자, 1단계입니다. 자, 엄마가요, 그녀가요, 어떤 동작을 하고 이렇게 딱 한순간에 끝쳐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자, 1단계 해볼게요. 시작. 오케이. 자, 그녀가 알고 있어요. 예, 그녀의 딸의 친구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표현까지 정리했어요. 이걸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엄마가 알게 된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관계가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자, 문장이 많아질 때, 길어질 때 쓰고 싶은 거는 대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 공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대까지 쓰는 데는 무리 없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엄마가 알아요, 이 누구누구가 어떤 상태인지 동작인데, 여기서는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는 상태죠. 이게 어떤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시선을 따라가 보면 또 정확하게 엄마의 시선에서 쭉 그대로 따라 나가거든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로 해가지고 쭉 한번 따라 나가보자. 시작. She knows that her daughters and her daughter friend 이때 상태를 얘기하지. are interested 그렇지, 관심을 갖는 거였지. 자, 문장 끝나고 playing with other dolls. 그렇지. 성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거를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게 명사절 대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또 추가를 해야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과거로 써볼까? 과거보다는 비교급을 한번 써볼까? 여기서 비교. 이 옆에 있는 인형이 보이시죠? 인형이
좀 방치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AI로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 She 어, knows 어, that 어, her daughters and her daughter friends 어. 상태. are 어, more 어. interested 자, 문장이 끝났고요. in playing 어, with other dolls 어, than 어, with 어. baby dolls.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비교급으로 쓴 거거든요. 자, 요 정도 상태까지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자, 이게 이제 기본 뼈대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글의 흐름이고요.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기본 회화적인 부분은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노우를 쓰면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어색하다기보다도 약간의 느낌 차이인데 지금 계속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노티스라면은 뭔가를 인지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티스가 더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지문에 나오는 거,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 좀 변경을 해볼게요. 가능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 모양의 인형보다 성인들 모양의 인형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찾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보다는 여기서 약간씩 좀 더 고급적인 건데 seems라는 단어가 있죠. seemed 하면은 뭐예요? seems 하면은 뭐인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걸 좀 비동사 대신 좀 추가하고요. 요건 이제 요 단어가 조금 어렵겠죠. 그 아이들 인형이 뭐야? 갓난아이들 인형이 전통적인 뭐야? Tradition. 그렇지,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수능에 나와 있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수능의 지문으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She noticed that her daughters and her daughter friends seemed 괜찮아. 다시 처음부터 할까? R을 썼어? R 써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과거를 썼는데 여기다 현재를 써버리면 시제가 안 맞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다시 또 수정해서 해보게. 시작. She noticed that her daughters and her daughter friends seemed more interested in playing with other dolls than with baby dolls.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보셨죠? 저희 아이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춘기가 극에 달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겨우 용돈을 주면서 지금 겨우 이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지금 막 단어 암기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숙제하는 거 이거에 대해 지금 좀 상당히 반항하고 조금 지금 사춘기에 극에 달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뭐 촬영도 거의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거든요. 자, 근데 저희 딸아이가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뭐 미리 막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연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제 와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해서 한번 시켜봤고 그게 한 10분 정도 됐고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내가 방금 바로 시킨 거야. 바로. 그러니까 몸으로 지금 체화돼 있으니까 첫 번째 몸으로 체화되니까 바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 문장 유형 형태로 이렇게 말하는 영어를 하면 수능 영어가 바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에 나온 지문들이 물론 단어들이 더 어렵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단어도 여기 단어가 나오는 거는 뭐 노티스나 뭐 트래디셔널 이런 단어는 두 가지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난이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에요. 내용을 알면 큰 맥락에 대한 이해를 직독직해로 하기 때문에 정리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연습되어 있는 아이들은 문장도 그냥 유형에 대한 풀이가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프리토킹을 해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하면서 프리토킹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다
하지는 못해요.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현상이 주어진 거를 계속 이렇게 읽어봐 하면은 자기 아는 단어 내에서는 쭉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틀린 거나 교정해야 될 부분들은 좀 물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대화 내용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정도 길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문법보다는 문법 이전에 어떤 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지금 교정하는 단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학년, 6학년 사이에 어떤 공식만 적용하게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씩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지문 뭐 그렇게 1학년, 2학년은 그렇게 길지 않나? 1학년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제 2학년부터는 이제 뭐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뭐 대절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긴 해요. 이제 3학년 지문들은 좀 길어지긴 한데 이제 단어가 쉬우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그 부담감을 갖지는 않아요. 갖지도 않고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렇게 공부한 모습을 저도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솔직히 너무 안 해요. 진짜 공부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암기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문법 하는 거, 어법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건 세팅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걸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이제 학생들 보면은 이제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토킹을 좀 굉장히 취미 있고 재밌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문제를 푸른다 하더라도 막 입시 위주로 공부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특히 이제 고등학교 문제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는 하나고 수능 문제를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문법 문제는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주제를 찾는 거라든지 그런 뭐 주제를 찾기, 빈칸 추론, 뭐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이런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마표 영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책 읽기가 좋다. 그거는 단어를 풍부하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능에 관련된 것도 방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부터 해서 뭐 고등학생 뭐 성인까지 다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이런 보는 게 흐름이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했던 그 책 읽기를 많이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원서도 책이고 한국말로 써져 있는 그런 동화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문해력이라 하죠. 그게 굉장히 풍부해져요. 단어에 대한 느낌도 풍부하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보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95점 이상? 90점 이상은 나와요. 뭐 거의 이제 1년 더 지나가면 거의 98점, 100점 이렇게 나와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해본 적을 본 적이 없대요.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도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꼭 말씀드리죠. 어머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90점 이하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공부 안 하고도 90점 이상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앞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조금 이제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걱정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짧은 기간에 딱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또 중간에 어떤 이렇게 흐트림이 없이 이렇게 왔을 때를 가정하는 거지 전부 다 그렇게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확률은 제가 대략 1년 주기로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못해도 60% 70%는 되는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그냥 글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도만 정리해주세요. 그래 아주 간단하게 주인공이 하다 뭘 문장 끝나고 뭔가를 붙여 접착제,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다 뭐 접착제 붙여 요 정도의 글의 흐름 몇 개 더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저희 작은 아이가 했던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정도에 대한 내용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은 이제 주어에 나온 동사는 벌브, 목적어에 나온 문장 끝나면 프리포션 나온 애드벌브, 개수 몇 개 네 마음대로, 위치 네 마음대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고 이 맥락에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단어가 끼워지는 거고, 영어의 영작을 위해서만 딱 제가 넣어준 게 있어요. 딱 그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시제, 명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 준동사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하면 짧은 문장을 다 완성을 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조동사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단어의 쓰임새, 그러니까 have나 기본 동사 have, get, take, make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외울 수 없어요. 너무 뜻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는 영어로는 영작하는데 좀 무리가 되거든요. on 위주로 붙여가지고 단어의 양을 늘려가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조금 더 시험을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뼈대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보면 뭐냐면, 아이들 보면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성적은 잘 나오는 아이라고 해서 보면은 굉장히 문법식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문법은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뭐야 물어보면 반대로 대답을 못 해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니라고 하면 그건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는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올 때는 후고, 사물이 왔을 때는 미치고, 그거 가리자면 대시고, 뭐 사람 사물이 같이 함께 있으면 뭐 대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기계식으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제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엄마표 영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같기 때문에 많은 팁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